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많은 라이더님들이 중고 바이크 거래하실 때요. 특히 이제 얼굴 안 보고 업체랑 멀리서 거래할 때 겪을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사기 사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슈퍼커브를 판매하려다가 좀 피해를 보신 라이더분 사연이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들, 그리고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라이더분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슈퍼커브를 올리셨어요. 한 220만 원 정도예요. 네네, 슈퍼커브 인기 기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천에 있는 한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율하고 해서 210만 원에 팔기로 하신 거죠. 210만 원.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근데 업체 쪽에서 계약금으로 절반, 딱 105만 원만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이크는 탁송, 아시죠? 그 바이크 운송 서비스, 그걸로 먼저 받겠다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쎄하죠. 돈을 다 안 주고 물건부터 받겠다니. 맞아요. 심지어 주말이라서 폐지, 그러니까 번호판 등록 말소요. 이게 바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대행해 주겠다. 그 조건으로 5만 원을 또 깎아달라 하고요. 허허, 뭔가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바이크 도착하면 울트라 스캐너라는 걸로 실주행거리 확인하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빵 터지는 거죠. 바이크가 그 업체에 도착하자마자요. 약속이랑은 말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스캐너 검사 결과는 이상 없다면서요? 갑자기 다른 걸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엔진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 바이크는 145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가격을 확 후려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 울트라 스캐너라는 게요. 슈퍼커브 같은 기종에 보통 쓰는 장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어요. 맞습니다. 슈퍼커브에 그런 거창한 스캐너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죠. 거의 처음부터 겁을 주거나 나중에 뭔가 트집캡을 구실 만들려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역시나 뭔가 좀 이상했군요. 그렇죠. 아무튼 그 라이더님이 당연히 그럼 그냥 바이크 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왕복 탁송비 40만 원에다가 있지도 않은 검사비 20만 원, 거기에 자기들이 이미 보낸 계약금 105만 원까지, 이걸 다 합쳐서 165만 원을 다시 보내야 바이크를 내주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와, 165만 원을요? 아니, 자기들이 문제 있다고 가격 깎아놓고 돌려달라니까 돈을 더 내놓으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심지어 하루에 보관료로 15,000원씩 물리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네, 이 라이더님은 진짜 처음 해보는 업체 거래에서 이런 일을 당하시니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시간이나 비용 생각하면 그냥 포기할까 이런 마음까지 드신대요. 아유, 오죽하면 그러실까요? 인생 경험했다 치기에는 피해 금액도 그렇고 너무 속상한 일이죠, 이건. 그렇죠. 근데 이 사연이 이제 커뮤니티에 알려지니까 다른 라이더님들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이거 완전 옛날 사기 수법인데 쌍팔년도 방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저도 봤어요. 돈은 무조건 다 받고 보내야지 웬만하면 직거래가 답이다 이런 댓글들 많더라고요. 네, 특히 어떤 분들은 또 인천이냐 하면서 좀 특정 지역 일부 업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안타깝지만 이게 정말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기 패턴은 정말 꾸준히 있어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은 방식이 반복됩니다. 그래요? 어떤 식인데요? 일단 자신들이 믿을 만한 전문 업체인 것처럼 접근을 해요. 그리고 계약금 일부, 보통 한 30%나 50% 정도만 먼저 보내고 바이크를 탁송으로 받아냅니다. 네, 이번 사례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엔진이 나갔다느니 크랭키가 문제라느니 이런 식으로 좀 심각한 고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엄청 나온다. 이걸 핑계로 값을 엄청나게 깎으려고 드는 거죠. 예를 들면 115만 원짜리 바이크를 45만 원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와, 반값도 안 되게 후려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판매자가 그럼 그냥 돌려달라 하면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왕복 탁송비에 뭐 검사비까지 요구하면서 바이크를 사실상 인질로 잡는 거죠. 돌려받기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처음부터 다 계획된 사기라고 봐야 돼요. 아, 듣기만 해도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럼 이런 사기 도대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원칙인데요. 라이더님들 어떤 이유를 대든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요. 바이크값 전액이 내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절대 네버 바이크를 먼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 돈부터 받고 보내라? 네, 특히 직접 만나지 않는 탁송 거래에서는 이게 그냥 철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 바이크가 라이더님의 유일한 협상 카드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 전액 받기 전엔 절대 보내지 마라. 이거 꼭 명심해야겠네요. 혹시 뭐 구체적인 예방 조치 같은 것도 더 있을까요? 그럼요. 몇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첫째, 그 탁송 기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바이크를 차에 실은 다음에요. 상차한 후에 구매자로부터 약속한 금액 전액이 내 통장에 입금된 걸 라이더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기사님을 출발시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출발. 아, 상차하고 나서 입금 확인하고 보낸다. 네. 둘째, 혹시라도 정말 피치 못하게 전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저는 정말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보내기 전에 바이크 상태를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찍어두세요.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까지 녹음해두면 더 좋고요. 이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증거 확보가 중요하군요. 셋째,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돈을 다 받기 전에는요. 절대 뭐 폐지 신청을 대신 해준다거나 신분증 사본 같은 서류를 먼저 보내지 마세요. 이걸 상대방이 악용해서 임의로 폐지해버리면요. 진짜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류는 무조건 마지막에. 네. 그렇죠. 넷째,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탁송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뭐 이런 모든 합의 내용은 꼭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요. 알겠습니다. 예방 조치들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요. 앞서 라이더님처럼 정말 막막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앞서 그 커뮤니티 조언처럼 바이크를 좀 잘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직접 그 업체를 찾아가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낫겠군요. 네. 그리고 모든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상황을 좀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도 들고 좀 힘들 과정이겠지만 이런 악질적인 사기를 좀 뿌리 뽑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요. 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요즘 온라인 거래, 비대면 거래가 정말 편리해졌잖아요. 근데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처럼 고가의 자산을 거래할 때는요, 그냥 편리함만 쫓기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라이더님은 다음 거래에서 편리함과 안전함,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